안녕하세요. 파고다 JLPT N1 손다혜입니다. 자, 이제 시험 준비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적중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푸실 때 나니나니와 오로가 또는 나니나니와 모찌롱이라는 표현 둘 다 뭐뭐는 물론이고 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 푸실 때 답이 와 오로가인지 와 모찌롱인지 여러분이 헷갈려 하셨던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각각의 표현들의 정확한 뉘앙스를 여러분이 구분짓지 못하셔서 생기는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그런 표현들을 한눈에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 뭐뭐를 아랑곳하지 않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오 요소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 또 하나, 오 모노토모 세즈니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보시면 둘 다 뭐뭐는 아랑곳하지 않고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표현 오 요소니 같은 경우는 이 요소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다른 곳, 다른 세상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A 자리에는 주어와 관련된 일이 나오는데 주어와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주어는 그 일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딴 세상 일이냐 하고 무시한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오 모노토모 세즈니 같은 경우는 A 자리에 주어를 힘들게 하는 곤란이라든가 역경 또는 방해, 반대 표현이 와서 이런 어려움들을 전부 다 주어가 이겨냈다, 극복했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때는 이 B 자리에 무시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냐 아니면 이겨내는 극복의 표현이 나오는 거냐 그걸로 구별을 해주시면 답을 정확하게 찾아내실 수가 있으시겠죠. 예문 한번 보시면요. 彼女は周りの心配をよそに好き勝手に振る舞っていた. 그녀는 주변의 걱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자, 지금 주변이 그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자, 두 번째 예문 보시면 彼は度重なる困難をものともせずに前に進んでいた. 그는 거듭되는 곤란을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자, 앞으로 나아가는 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곤란이 계속 반복됨에도 이걸 다 이겨내고 나아갔다라는 극복의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 뉘앙스가 마이너스의 뉘앙스인지 플러스의 뉘앙스인지로 구별해내시는 방법으로 답을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는 물론이고 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에와 오로가 비모라는 표현 나와 있죠. 이 비 자리에 모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모 대신에 우리 사에 또는 마데라는 표현이 나와도 무방합니다. 와 모찌롱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 자리에 사에 또는 마데 라는 표현이 나와도 무방한 표현이에요. 둘 다 뭐뭐는 물론이고 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에와 오로가 비모 라고 하는 표현의 특징은요. 요 비 자리에 A보다 레벨이 높거나 A보다 레벨이 낮은 보다 더 과한 일들이 따라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N2 때 배웠던 도코로가랑 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와 모찌롱 같은 표현은요. 우리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N3 때 배웠던 표현이니까 모찌롱 앞에 A 자리에는 당연한 일이 오고 B 자리에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 왔었죠. 예문 보시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腰を痛めてしまい歩くことはおろか立つことさえできなくなった. 자, 허리를 다쳐버려서 걷는 것은 물론이고 서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자, 지금 할 수 없게 되어버렸는데 앞에 걷는 걸 못하는 게 더 심각합니까? 아니면 서는 걸 못하는 게 더 심각해요? 서는 걸 못하는 게 훨씬 더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과한 일이 뒤에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와 오로가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밑에 예문 보시면 隣の人は会っても話をするどころか挨拶もしない.
옆 사람은 만나도 이야기를 하기는커녕 인사도 하지 않는다. 자, 지금 안 하는 행동인데 우리 이야기 안 하는 행동이 더 심각한 거예요? 아니면 인사도 안 하는 행동이 더 심각한 거예요? 인사조차 안 하는 게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더 과한 상황이 뒤에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와 오로까 또는 도꼬로까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밑에는 예문 보시면 아노 센세와 니혼고와 모찌롱 중국어 뭐 데키르. 저 선생님은 일본어는 물론이고 중국어도 가능하다. 여러분, 저 일본어 할 수 있게 없게요?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저 니혼고노 센세예요. 일본어 가능합니다. 제가 일본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국어까지 한다. 중국어를 하는 건 당연하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일본어는 물론이고 당연한 일본어인데 당연하지 않은 중국어까지 한다라는 뉘앙스로 나타낼 때는 와 모찌롱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표현 보시겠습니다. 다음 표현, 뭐뭐 할 필요 없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 보시면 니와 아따라나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자, 아따라나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아따루, 맞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맞지 않는다. 그 일에 맞지 않은 일이다. 그 일에 해당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이 와 같은 표현은 생략 가능했었죠. 그 다음 표현 보시면 마데모나이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단어 없어요. 까지도 없다라고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표현 둘 다 뭐뭐 할 필요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 니와 아따라나이 같은 경우는 A 자리에 감정 표현이 나온다. 라고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네가 그런 감정 가질 일에 해당되지 않아. 그럴 필요 없어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대신 두 번째 표현인 마데모 나이 같은 표현은 앞에 동사의 기본 형태랑 같이 쓰이거든요. 그 대신 이 A 자리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일이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한 일이니까 굳이 그럴 거까지도 없다. 그럴 필요 없다. 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문 보실게요. あの人も自分なりに努力はしたのだからたとえ結果が出なくても非難するには当たらない. 저 사람도 본인 나름대로 노력은 했으니까 비록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비난할 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비난할 필요 없다. 그래서 비난하다, 비난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그래서 니와 따라나의 앞에는 아, 감정 표현이 나와 있구나 하고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예문 보시면 歩いて10分のところにあるからタクシーに乗るまでもない. 자, 동사의 기본 형태 나왔습니다. 동사의 기본 형태 뒤에 마데모 나이. 걸어서 10분인 곳에 있으니까 택시 탈 필요는 없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라는 표현. 너무 간단한 일이야. 걸어서 10분 걸리는 일이야. 너무 쉬운 일이야. 그래서 굳이 택시 탈 필요 없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보시면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 진짜 질문을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두 가지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구별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보시면 즈니와 오까나이. 우리 즈니와 하면 나이데와의 뉘앙스 갖고 있었죠. 뭐뭐 하지 않고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고요. 오까나이. 두다라는 동사의 부정형이죠. 두지 않겠다. 안 하고는 가만 안 두겠다. 꼭 하겠다라는 뉘앙스 갖고 있고요. 즈니와 스마나. 우리 스무라고 하는 표현은 끝나다. 근데 안 하고는 안 끝난다. 그래서 또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는 지금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 즈니와 오까나이에는 두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주어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자연히 뭐뭐 하게 된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영화라든가 소설이 주어로 나왔을 때 자연히 우리를 감동시켜요. 눈물 나게 만들어요. 이런 얘기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주어가 사람인 경우에는 나 꼭 할 거야. 반드시 할 거야 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라고 구별해 주시면 돼요. 반대로 즈니와 스마나이 같은 경우는 안 하면 안 끝난다. 안 하면 안 끝나니까 해야 해 라는 뉘앙스로 상황상 봤을 때 안 하면 안 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안 하면 안 돼.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해야지
라는 뉘앙스로 쓰인다. 그럴 때는 즈니와 스마나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문 보시면 この小説は評価も高く読むものを感動させずにはおかない. 자, 주어가 지금 소설이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게 주어죠. 이 소설은 평가도 높고 읽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감동시킨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예문. いくら困難があっても自分が決めた目標を果たさないではおかない. 나이대와 오까나이, 즈니와 오까나이 같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 있더라도 곤란하더라도 본인이 결정한 목표를 마지막까지 완수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꼭 완수하겠다,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나와 있죠. 子供の行為に対して親は責任を取らずには済まない. 아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부모님은 책임을 지지 않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한 행동이에요. 그 아이가 한 행동은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 여기서는 의지 같은 건 보이지 않죠? 이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한 행동 부모가 책임져야지 라고 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표현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즈니와 스마나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뭐뭐라면 또 모르겠지만 이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내와 아르마이시. 아르마이시, 마이 자체가 우리 의지형의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와 아르마이는 나이의 느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도 아니면서 A도 아닌데다가 라는 뉘앙스 갖고 있죠. 비슷한 느낌으로 나라 이자 시라즈 라는 표현 나왔죠. 나라 자리에 와 넣으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에와 이자 시라즈. 이자 막상이라는 표현이죠. A라면 막상 시라즈. 시라즈는 우리 시라나이의 느낌, 모른다라는 느낌이에요. A라면 막상 또 모르겠지만 이란 뜻입니다. 두 개 다 A라면 내가 이해해. 근데 너 A 아니잖아. A 아니니까 내가 이해 못하겠어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굉장히 의미도 비슷하고 해석도 비슷한데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냐. 보시면요. 내와 아르마이시라는 표현은 A라면 이해해. 근데 너 A 아니잖아.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비판하거나 비난한다. 유감스러운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 대신 나라, 이자, 시라즈 같은 경우는 B자리에 A와 대립되는 표현이 나와요. 예를 들어 코도모라는 표현, 아이가 나왔으면 아이에 대립되는 오토나가 나오는 거죠. 애라면 내가 이해하는데 너 어른이잖아 라고 해서 아이와 어른 서로 대립되는 관계를 집어넣어서 구별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문 보시면 코도모데와 아르마이시 오나카가 스이타 쿠라이데 나쿠나요. 아이도 아니면서 배가 고픈 것 정도로 울지 마. 너 그러지 마. 너 왜 그래? 애도 아니면서 배고프다고 우냐? 그러지 마라 하고 비판, 비난하고 있는 거죠. 밑에 예문 보시면 小学生ならいざ知らず大学生がこんな簡単な漢字も読めないなんて信じられない. 초등학생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대학생이 이렇게 간단한 한자도 읽을 수 없다라니 믿을 수가 없다. 자, 지금 앞에 초등학생이라는 표현 나왔는데 거기에 대립되는 대학생을 언급하면서 서로 대립되는 관계를 대치하면서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립 관계가 나왔냐 안 나왔냐 그걸로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표현으로 뭐뭐를 시작으로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오 가와키리니 시대라는 표현, 가와키리니 시대에서 시대는 생략 가능했죠. 그래서 오 가와키리니 또는 오 가와키리 또 시대, 토시대라는 표현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었죠. 자, 이건 우리 N1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N2 때 배웠던 오 하지메 또 시대, 얘도 마찬가지죠. 오 하지메라는 표현으로 생략 가능했던 표현이었어요. 이 오 하지메랑 오 가와키린이랑 해석이 뭐뭐를 시작으로 라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하셨던 표현 중에 하나고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오 케이키니 시대라는 표현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죠. 시대 생략 가능해서 오 케이키니 표현하셔도 되고 또는 오 케이키토 시대
이렇게 도시대라고도 표현하실 수 있죠. 계기라는 표현 자체가 계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한자였죠. 그래서 오 기카케니시대, 오 기카케토시대라는 표현이랑 같은 말이었어요. A를 계기로 해서라는 표현이죠. 계기가 되는 거니까 계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을 여러분이 잘 구별 못 하시고 문제에서 나왔을 때 잘 답을 못 찾는 경우가 많으셨었거든요. 이 오케이키니시대 같은 경우는요. 앞에 발단이나 뭔가 계기가 되는 일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그 발단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한다. 그전에는 안 했던 일들을 이게 발단이 돼서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라는 뉘앙스로 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오 가와키리니시대 같은 경우는 밑에 예문 보시면 작은 시작이에요. 별거 아닌 아주 사소한 시작입니다. 얘를 시작으로 해서 이 작은 시작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높게 발전되는 뉘앙스가 뒤에 따라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에 반해 오 하즈메 도시대 오 하즈메라고 하는 표현은 이 뒤에서 언급하는 비에 대한 대표적인 예들이 앞에 나온다. 뭐 예를 들어서 비 자리에 스포츠가 나왔어요. 그러면 스포츠의 가장 대표적인 사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축구를 시작으로 하는 여러 운동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사카오 하즈메 도시대 이로나 스포츠가 라는 식으로 문장이 나오게 되겠죠. 자, 예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쿄での出店を皮切りとして全国チェーン店を開くことになった. 도쿄에서의 출점을 시작으로 전국 체인점을 열게 되었다. 자, 도쿄에서 가게 열었단 말이죠.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었는데 이 도쿄에서 연 가게가 아주 잘 돼서 업그레이드 돼서 전국 체인점까지 발전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예문 보시면 この町にはゴミ処理をはじめ様々な問題を抱えている. 이 동네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시작으로 여러 문제를 떠안고 있다. 자, 뒤에서 지금 여러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여러 문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쓰레기 처리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언급한 비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앞에다 언급할 때는 오 하지메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예문 보시면 A会社との合併を契機に我が社もグローバル化に備え動き始めた. A 회사와의合併하면 합병이라고 하는 단어죠. 합병을 계기로 해서 우리 회사도 글로벌화에 대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우리 회사가 글로벌 준비를 안 했는데 합병이 발단이 돼서 계기가 돼서 새롭게 우리도 이런 글로벌화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라는 뉘앙스로 나타낼 때는 오케이키니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この料理はただ肉を焼けばいいだけだから. 이 요리는 단지 고기를 굽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와자와자 作り方を習う. 일부러 만드는 방법을 배울 필요는 없겠죠. 자, 여기서 그냥 고기를 굽기만 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굳이 배우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 찾으시면 되죠. 자, 보기 봤더니 도코로데와 나이 뭐뭐 할 상황은 아니다. 2번 니와 따라나이 그럴 필요 없다. 여기 나왔고요. 또 3번 마데모나이 그럴 것까지도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여기 나왔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니 가타쿠나이 뭐뭐 하기 어렵지 않다. 자, 그러면 그럴 필요 없다라는 뉘앙스 갖고 있는 거 2번 아니면 3번인데 제가 니와 따라나이 같은 경우는 앞에 감정 표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배우다라고 하는 동사는 감정 표현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 너무 쉬워서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라는 표현 나와 있고 동사의 기본 형태 나와 있으니까 답은 몇 번? 마데모나이 3번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私の注意で怪我させたのだから謝らずには. 자, ずにはないでは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내 부주의로 다치게 만들었으니까 사과하지 않고서는 안 끝나겠죠. 자, 제가 잘못해서 제가 다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과해야죠. 그게 상식이죠.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으면 사과부터 하는 게 기본 상식이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해야 한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표현이니까 즈니와 스마나이 1번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 즈니와 오카나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 주어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자연히 뭐뭐 하게 된다라는 뉘앙스 있었고, 주어가 사람인 경우에는 나 꼭 할 거야 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국민의苦労を 何々 政府の景気対策は 一向に進まない. 자, 여러분, 一向に 전혀 스스마나이 진행되지 않는다. 우리 이코니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나이라는 부정 형태랑 같이 세트로 나왔었습니다. 국민의 고생 나왔고요. 정부의 경기 대책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나아가고 있지 않다. 자, 그러면 국민들이 고생을 하는데 그럼 정부가 고생하지 않게끔 빨리빨리 대책을 강구해 내야 되는데 전혀 나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고생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시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국민들의 고생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느낌이죠. 우리 아랑곳하지 않고라는 표현은 오 요소니, 오 모노토모 세즈니 두 가지였는데 모노토모 세즈니 같은 경우는 플러스적인 느낌, 극복하고 이겨내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겨내는 느낌이 아니라 왜 저래? 저러면 안 되잖아. 무시하고 있잖아. 라는 뉘앙스 가지고 있는 표현이니까 답은 오 요소니 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코도모가 나쿠나tta 희산나事故. 아이가 죽은 비참한 사고. 빈칸. 인슈운텐의罰則が 強化された. 음주운전의 벌칙이 강화되었다. 라는 표현 나왔죠. 자, 아이가 죽었단 말이죠. 그 사고가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벌칙이 더 강화되었다라는 표현. 그러면 얘가 시작이 돼서 이런 일이 시작된 거죠. 첫 번째 보시면 오 가와키리니 뭐뭐를 시작으로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앞에 작은 시작이 나와야 되고 그게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표현인데 작은 사고가 더 커져서 큰 사고가 됐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 아니겠고요. 2번 기준 또 시대 이건 기준으로 해서 라는 표현이고요. 3번 니 모토즈이테 얘를 토대로 해서 라는 표현이었죠. 네 번째 계획이 또 시대 맞네요. 이 사고가 계기가 돼서 벌칙이 더 강화됐습니다. 더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이 스타트됐어요.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니까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문제 푸실 때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정확히 답을 찾아내실 수 있으시겠죠? 이 수업을 통해 마지막 점수 굳히기까지 준비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응원할게요.